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의 MC 박윤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의 환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버스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했다고 합니다. 스포츠버스 내부에는 올림픽의 열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VR 체험존과 동계올림픽 게임 체험존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수원에 도착한 스포츠버스를 정수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수원 화성 행궁장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의 감동과 환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바로 스포츠버스인데요. 지금부터 스포츠버스를 함께 만나볼까요?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행사 운영을 맡고 있는 한창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스포츠버스 조금은 생소한데 스포츠버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버스는 이제 국민 건강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 도서관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스포츠버스 체험과 이제 부대 이벤트, 작은 운동회를 열어주고 있는 이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버스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만 운영이 되나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특별히 열리는 건데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60회, 올해 이제 50회 정도 이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용은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네, 어른 아이부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17일 동안 17개 도시를 순회했다고 들었는데 반응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동계 스포츠라는 체험 종목이 쉽게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다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재밌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스포츠버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지금 버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종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VR을 통해 체험해보는 동계올림픽. 학생들은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컨트롤러에 손을 주면 금방 동계올림픽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천안에서 온 진민건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스포츠 종목을 직접 체험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접 한 것처럼 실감나고 재밌었어요. 어떤 종목이 제일 재밌으셨나요? 스키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왜 스키 점프가 제일 재밌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밌고 제가 하는 것처럼 진동도 울리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온 조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사는 배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셨나요? 주변에 수원 화성에 놀러 왔다가 평창 올림픽 관련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네, 여기 스포츠버스 안에서 많은 걸 체험하고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스키 점프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 제일 재밌었고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체험 중에서는 바이애슬론이라는 총 쏘는 게임이 재밌었습니다. 스노보드를 타는 참가자들. 마치 설원에서 즐기는 듯 몸이 들썩들썩하죠. 스릴 만점의 스키 점프. 급경사면을 활강하는 모니터 속으로 참가자들은 금방이라도 빠져들 것 같습니다. VR 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대한체육회 스포츠버스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체험이 끝나면 스탬프를 받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온 누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성남에서 온 6학년 최지현입니다. VR도 체험을 해보셨는데 VR은 어떠셨나요? VR로 하는 것은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했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자처럼 머리에 쓰고 하는 게임기, 안경처럼 얼굴에 쓰는 게임기. 처음 접해보는 VR 기기들에 참가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네요. 그러는 사이 야외에서는 공연이 한창입니다. 한국 전통무용과 흥겨운 국악가락에 길을 가던 외국인들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함께해줬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퍼레이드도 펼쳐졌습니다. 날이 추워서 관람객들은 적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준 시민들이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외부에 마련된 스포츠 체험장입니다. 이곳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과 하계올림픽 종목, 그리고 뉴스포츠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스키 크로스 컨트리와 사격이 조합된 종목 바이애슬론. 생소한 종목이지만 참가자들은 금방 적응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영미로 화제를 모은 컬링은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인 것 같네요. 스틱으로 퍽을 쳐 골 안에 넣는 아이스하키. 마치 실전에서 골을 넣은 듯 아이들은 재밌어하네요. 어디에서 온 누구예요? 수원에서 온 김노은이고요. 3학년이에요. 네, 여기서 어떤 걸 체험하고 있었나요? 그냥 모두 다 체험해봤는데 제일 재밌는 건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직접 체험해보니까 어떻게 재밌었어요? 한 개만 실패하고 다 맞추니까 뭔가 뿌듯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체험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소총을 쏘는 쾌감,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을 체험하고 스탬프 도장 꽝! 직접 해보는 컬링. 글쎄요, 선수들처럼 쉽지 않겠죠? 스톤이 맘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시 컬링 종목도 체험하고 스탬프 도장 꽝! 이곳은 전통 스포츠 코너입니다.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은 투어놀이를 즐겼고요. 농구 골대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연을 만드는 것도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양재동에서 온 박월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는 분이 지금 오늘 공연을 해서 공연 구경하러 오는 김에 여기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네, 지금 전통놀이를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흥미로운 것 같고 좀 전통 스포츠라고 하니까 좀 더 흥미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 있는 다른 스포츠도 체험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 총 쏘는 거 한번 해봤는데 이게 녹색불 들어오는 거가 되게 괜찮아서 처음에는 못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 녹색불 다 마치고 해서 되게 괜찮았어요. 바이애슬론을 체험하신 것 같은데 네. 바이애슬론은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이잖아요. 네, 그걸 중계로만 보시다가 직접 네네. 체험해보신 건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직접 해보니까 이게 그냥 군대에서 총 쏘던 거 기억도 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지막 코스인 전통놀이. 쉽게 생각했던 투어놀이도 막상 해보니까 어렵고 성공하고 나면 아이들처럼 마냥 기뻐합니다. 이곳은 경품장입니다. 하나하나 종목을 체험해볼 때마다 스탬프를 왜 찍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볼펜, 수첩, 양말 등 다양하게 마련된 선물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게 만드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품 받으신 것 같으신데 네. 어디서 온 누군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에서 온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나요? 여기 관광차 들렸다가 여기 행사를 하고 있길래 와서 이렇게 여러 올림픽 종목들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체험하고 나니까 경품도 주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체험도 하고 경품도 받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올림픽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선수 응원하면서 그 종목들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스포츠 버스는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스포츠 버스에서 정수지였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동계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응원하는 뜻깊은 스포츠 버스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스포츠 버스.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선수들처럼 신체에 테이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이핑을 왜 하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국가대표 선수촌 박기준 물리치료사로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운동에 의한 상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체 부위에 테이프를 사용해 감는 처치법, 스포츠 테이핑. 격한 운동 후 통증과 부상을 예방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스포츠 선수들과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 테이핑을 한다고 하는데, 초보자들은 스포츠 테이핑을 모양만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된 스포츠 테이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선수촌 물리치료사 박기준입니다. 가끔 운동선수들이 여러 색깔의 테이프를 몸에 붙이고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피부에 직접 붙인 여러 개의 테이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시간에는 테이핑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이란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나 분대 등을 사용하여 압박과 수축, 장력 등을 사용하여 신체 조직에 무리 없이 근육과 관절 등 스포츠 손상 부위의 보호와 지지 및 손상 예방을 하는 기초적인 처치 방법입니다. 테이핑의 목적은 테이프는 크게 탄력 테이프와 비탄력 테이프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탄력 테이프는 근육과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은 부위에 주로 사용되며 간혹 부종이나 멍이 든 부위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비탄력 테이프는 특정 부위를 강하게 고정할 때 효과적이며 배구 선수들의 손가락, 유도 선수들의 발목을 고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테이핑의 해로운 사항은 테이핑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꼭 있습니다. 심각한 급성 손상이나 손상 후 부종이 너무 심할 때 피부가 짓누르거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때는 테이핑의 사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테이핑 적용 시 너무 과도한 압박으로 신경장애나 혈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테이핑의 선입견은 테이핑은 지금까지도 여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간에는 테이핑을 도대체 왜 붙이느냐, 아무런 효과도 없다, 파스와 똑같다, 혹은 그냥 플라시보 효과다라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입증된 효과는 국내외 연구자들은 테이핑이 정말로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발표하였는데요. 물론 테이핑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핑이 정말로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외 연구로는 탄력 테이프 적용 시 걷기, 달리기, 점프 등 기능적 움직임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국내에는 근력 운동 후 탄력 테이핑과 비탄력 테이프를 적용하면 근유지력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보자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테이핑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목 테이핑 방법입니다. 인체는 해부학적으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숭아뼈를 중심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테이프로 지지를 하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테이핑을 사용하여 이전 테이핑과 약 3분의 1 정도 겹치게 하여 테이핑을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팔자로 매듭을 지어 테이핑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발목은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무리가 갈 수 있는 부위.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운동 후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꼈다면 발목 테이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무릎 테이핑 방법입니다. 테이핑을 반으로 잘라 Y자 모양의 테이프를 만들어 줍니다. Y자 테이프를 이용하여 슬개골이 정상 위치에 올 수 있도록 고정합니다. 무릎 안쪽으로 손상이 있을 시 무릎이 구부려진 각도에 맞게 테이핑을 붙여줍니다. 테이핑 2개를 더 사용하여 안쪽을 더 고정하여 줍니다. 바깥쪽 손상이 있을 시 똑같이 바깥쪽에도 고정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테이핑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아래로 고정하여 줍니다. 무릎은 운동을 할 때 무리가 가장 많이 가는 신체 부위. 무릎 테이핑은 무릎 안쪽과 바깥쪽의 인대를 고정하고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허리 테이핑 방법입니다. 허리를 가볍게 숙이신 후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길이끈에 테이핑을 붙여줍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가로로 테이핑을 2개 정도 붙여줍니다. 역시 테이핑을 3분의 1 정도 겹치게 하여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핑을 대각선으로 양쪽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허리 통증.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낄 때 활용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근육 테이핑 방법입니다. 손상이 있는 근육의 방향대로 테이프를 2개 정도 붙여줍니다. 그 후 손상 부위와 겹치게 대각선으로 양쪽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위아래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근육 손상이 많은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혹은 평소보다 많은 운동량으로 통증을 느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테이핑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테이핑은 어디까지나 스포츠 손상 예방 차원입니다. 지속적인 통증이나 손상 후 치료가 필요할 시 적극적인 치료 자세로 임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겠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스포츠 테이핑. 적절한 테이핑은 인체의 균형을 조정하고 근육과 관절 등의 통증 완화는 물론
운동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오늘 배운 스포츠 테이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는 물론 운동을 할 때 또는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 근육과 관절을 내 스스로 지켜나가자. 화면을 통해 테이핑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알아두면 생활 스포츠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봅시다에서는 펜싱을 준비했습니다. 펜싱은 고급스럽고 화려하며 다소 접근하기 힘든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생활체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함께 배워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보련입니다. 우리나라 하계올림픽의 효자 종목이죠. 바로 펜싱입니다. 오늘 배워봅시다에서는 2명의 선수가 검을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바로 펜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 펜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두화정 코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여성 첫 국제심판이며 중경고등학교 서울펜싱클럽 코치 두화정입니다. 코치님, 저희가 펜싱에 대해서 알려면 펜싱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펜싱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펜싱은 서양에서 검을 사용했을 때부터 시작하였고 통일된 검기로서 사용된 것은 로마 시대 이후부터입니다. 16세기 중엽 무거운 갑옷을 전투로 시작하여 가벼운 전투로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의 펜싱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펜싱은 어떤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두 경기자가 찌르기, 배기 등을 동작으로 하여 득점을 내어 승패를 가르는 경기입니다. 제가 종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펜싱은 세부 종목으로 3종목으로 나뉘는데요. 플러레, 에페, 사브르로 나뉘고 남녀, 개인전, 단체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코치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3가지 세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플러레는 머리, 팔, 다리를 제외한 몸통 부분만 득점이 가능하고요. 유효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섬세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칼의 길이는 110cm, 무게는 500g입니다. 에페 종목은 전신이 다 유효면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곳을 찔러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특히 에페는 동시 득점이 가능하고 칼의 길이는 110cm, 무게는 770g이고 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브르는 전신을 다 찌를 수 있는 거고 특히 특징이 칼을 찌르거나 배기가 가능한 종목이고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한 종목입니다. 이 펜싱을 하려면 많은 장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얼굴을 보호하는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보호용 속옷, 보호용 플라스틱 보호대, 보복, 양말, 장갑, 그리고 펜싱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를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바디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이 펜싱 경기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를 뛰는 곳은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피스트라는 거를 거기 위에서 시합을 뛰게 되는데 이 피스트는 길이가 14m, 폭은 1.8에서 2m를 두고 합니다. 특히 이 14m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안전지대로 양쪽 끝에 2m 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펜싱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유산소 운동도 되고 빠르게 찌르다 보니까 무산소 운동도 결합하여서 이게 같이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특히 뭐 배나 뭐 엉덩이, 허벅지 같은 거 코어 운동에도 강화가 되고 이게 계속 상대방의 장단점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속이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두뇌 회전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로 인해서 거의 한 게임당 20분에서 30분 정도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체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학부모님들이 공부도 오랫동안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펜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펜싱 복장으로 갈아입고 코치님에게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펜싱복으로 갈아입고 펜싱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 복장 잘 갖춰 입었나요? 네, 너무 잘 입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이 펜싱 자세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인가요? 네, 중경고등학교 펜싱 선수 김주현 학생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펜싱의 기본 자세는 어떤 걸 배워볼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경기를 보셨을 때 선수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안갸른 자세는 앞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기마 자세로 앉고 팔을 상대방에게 겨눕니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립니다. 이제 다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봐야 될 텐데요. 스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스텝은 7가지 스텝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마르세 동작과 롱베 동작이 있습니다. 마르세 자세는 앞발이 앞으로 먼저 나가고 뒷발이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롱베 자세는 뒷발이 먼저 빠지고 앞발이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공격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공격 자세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빵트와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빵트가 가장 기본적인 공격 동작이고요. 빵트는 상대방의 유효면에 팔을 뻗어 겨누고 앞발을 내닫고 뒷발과 뒤에 손을 충분히 뻗어줍니다. 수비 자세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수비는 상대방 공격을 막는 파라드 동작이 있습니다. 총 8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까르트 파라드와 식스 파라드 2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까르트는 안쪽을 막는 동작이고 식스는 바깥쪽을 막는 동작입니다. 방을 향하는 동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여기 손을 보여주세요. 반복 뒷손 아까처럼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빠지면은 몸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마르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뻗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쪽도 맞고. 저희가 펜싱의 플레레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김주현 선수와 함께 직접 경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아직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오늘 굉장히 열심히 배우셨으니까 그리고 초보시니 3점 어드밴테이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해낼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주현 선수 경기 전에 저희가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봐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김주현 선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기를 막 마치고 왔는데요. 김주현 선수가 저를 봐주지 않겠다고 하더니 역시나 너무나 열심히 한 결과 제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선수의 벽은 높았다 이런 걸 느껴봤고요. 오늘 코치님께 한번 어땠는지 소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잘하셨고요. 항상 이게 특수한 종목이다 보니까 올림픽에서만 잠깐 이제 비춰지고 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으로 많이 발전되었어요.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7세 어린서부터 60세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 꾸준히 하시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에게 어울려서 다양하게 운동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펜싱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진검승부를 겨룬 김주현 선수에게도 소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긴장감 있는 게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모교 선배이신 전희수 선배님을 본받아서 저도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화정 코치님 그리고 김주현 선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에서만 보던 펜싱을 직접 체험해보니까요. 이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운동량도 많고 또 집중력도 향상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펜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면 가까운 펜싱 클럽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손보련이었습니다. 펜싱은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불릴 정도로 집중력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아지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색다른 스포츠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펜싱을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